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람기 많은 남자가 잠자리에서 자주 하는 행동 6가지라는 주제인데요. 평소에는 말하기 어려운 은밀한 이야기지만 오늘만큼은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 친구들과 술 한잔 하면서도 잘 못 꺼내는 주제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왜 저런 남자가 여자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특히 주변에 바람기 있다고 소문난 남자들 보면 묘하게도 여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남자들, 잠자리에서 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그런 인기를 누리는 걸까요? 오늘은 그 비밀의 첫 번째, 과도한 자신감과 경험 과시에 대해 파헤쳐 볼게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자신감이에요. 그것도 그냥 자신감이 아니라 거의 자만심에 가까운 과도한 자신감이죠. 그들은 잠자리에서 나는 여자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아? 라고 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혹시 본인이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말은 일상에서 하면 너무 건방져 보이지만 은밀한 순간에는 묘하게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여성들의 솔직한 고백에 따르면 이런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처음에는 좀 거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묘하게도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해요. 정말 그가 그렇게 잘 아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죠. 중요한 게 이 남자들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기 때문에 그 말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나는 여자들이 원하는 걸 잘하니까 홍콩은 기본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것을 진지한 분위기에서 말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연애 고수들은 술자리에서 농담 반, 진담 반의 느낌으로 가볍게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거만하기도 하고 노골적인 농담이 별로라고 느끼는 여자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기억에 깊게 박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뇌리에 깊게 자리 잡아서 좋든 싫든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또 한편으로는 궁금함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호기심이란 게 참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특히 그 호기심이 은밀한 영역과 관련되면 더욱 강해진다고 하네요. 이런 남자들은 보통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은근히 자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이라는 말을 슬쩍 흘리면서 자신이 많은 경험이 있다는 걸 암시하죠. 사실 이런 발언은 평소라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잠자리에서는 오히려 일종의 전문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바람기 있는 남자들은 또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상대방이 뭔가를 거부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죠. 괜찮아, 다음에 해보자 라는 식으로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안 되면 말고 라는 식으로 여자를 상대합니다. 너가 아니라도 나도 여자가 많다는 걸 은근히 어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거절을 한다고 해도 전혀 데미지가 없어 보여요. 보통 남자들은 데이트를 거절당하면 굉장히 의기소침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가 겨우 한번 튕겼는데 그걸로 나자빠지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 이후로는 잠수를 타기도 하고 꽁해져서 삐져버리는 남자들도 많죠. 그러나 바람기만은 전혀 이런 것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볍게 그러나 갑작스러운 타이밍에 들어와요. 술 한잔 다들 걸치고 집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다고 해봐요. 여자를 데려다 주면서 살짝 집에서 커피 한 잔만 얻어먹고 가도 되나? 이런 식으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져요. 물론 처음에 여자는 거부를 하겠지만 거절을 하더라도 기가 죽는 법이 없죠. 에이, 홍콩 한번 보내주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네. 하고 남자는 너스레를 떨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대화로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또는 유쾌하게 대화를 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거절하고 좋으면 좋다고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 소심하거나 꽁한 남자라면 괜히 내가 대답 한번 잘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남자는 그냥 거절하고 넘겨도 또 덤비니까 거절하기가 쉬운 거죠. 이런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고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상대방이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는 이 태도, 실은 많은 경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경험이 많으니 한두 번의 거절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런 자신감이 반드시 실제 능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능력보다 과장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묘하게도 이런 자신감 자체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고 더 나아가 일종의 자기 암시처럼 작용해서 실제로 더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자신이 잘한다고 믿으면 실제로 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중년의 남성분들, 혹시 젊은 시절에 비해 자신감이 떨어지셨나요?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실 여성들은 테크닉보다 분위기와 교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경험이 쌓인 중년 남성들이 더 유리하답니다. 여유로움, 배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매력이니까요. 바람기 있는 남자들이 잠자리에서 자주 하는 또 다른 행동은 눈빛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상대방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교감하는데 이 눈빛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눈빛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한 번의 진지한 눈빛 교환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는 잠자리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영화를 고를 때도,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그들은 항상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이게 독단적인 게 아니라 상대방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중요해요. 너는 뭘 원해? 라고 물은 후 실제로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결정을 도와주는 그런 균형 말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이런 남자들에게 끌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쉬워져요. 항상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현대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결정과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잠시 맡길 수 있다는 건 일종의 해방감을 준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감과 자만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신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반응을 무시한 채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건 매력이 아니라 단점으로 보일 수 있어요. 또한 바람기 있는 남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칭찬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상대방의 숨겨진 매력을 정확히 짚어내는 특별한 칭찬이죠. 와, 내 눈이 정말 아름다워. 와 같은 뻔한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이 너무 매력적이야. 처럼 정말 관찰력이 돋보이는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칭찬은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유심히 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죠. 이런 남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취향을 분명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해요. 이런 태도가 때로는 너무 직설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솔직하고 숨김이 없구나 라는 신뢰감을 준다고 해요. 물론 이런 솔직함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기본이겠죠? 지금까지 바람기 많은 남자들의 첫 번째 특징인 과도한 자신감과 경험과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이런 자신감이 때로는 거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적절한 수위에서 표현된다면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지금부터는 바람기 많은 남자의 두 번째 특징 자신의 만족만 중시하는 이기적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특징이 왜 여성들에게 묘한 매력으로 다가가는지 그 심리적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게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이 잠자리에서 보이는 가장 뚜렷한 행동 중 하나는 자신이 절정에 도달한 후 바로 관계를 종료한다는 거예요. 여성의 만족 여부는 확인하지도 않고 오늘 정말 좋았어 라고 말한 뒤 등을 돌리거나 심지어 바로 휴대폰을 확인하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행동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부 여성들은 이런 남자들에게 더 끌린다고 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깊은 곳에서 오는 반응이랍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희소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원리가 여기서도 작용하는 거죠. 자신의 만족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만족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남자는 역설적으로 정복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여성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는 내가 만족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그런 점이 오히려 나를 자극했어요. 다음에는 그가 나에게 더 집중하게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거든요. 이런 심리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존재라 자신에게 무심한 사람을 오히려 더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은 또한 자신의 쾌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전이도 짧게 하거나 거의 생략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리듬이나 취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페이스대로만 진행하죠. 이런 행동은 분명 이기적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중년 남성 여러분, 혹시 잠자리에서 항상 상대방만 배려하다 보니 정작 본인의 욕구는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계신가요? 사실 건강한 관계란 상호 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물론 이걸 바람기 있는 남자들처럼 이기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람기 있는 남자들은 잠자리 후에 특별한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포옹이나 스킨십, 따뜻한 대화 같은 것 말이에요. 이제 끝났으니 각자 공간으로 돌아가자. 는 식의 태도를 보이죠.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나는 단지 육체적인 만족만 원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냉정한 태도가 오히려 상대방의 호기심과 갈망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보상이라고 불러요. 지속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보다 가끔씩 예측할 수 없이 보상이 주어질 때 더 강한 중독성을 느낀다는 거죠. 바람기 많은 남자들은 이런 심리를 본능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시간에는 무관심하다가 가끔씩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면 그 순간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여성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와 함께한 시간의 99%는 그가 나에게 무관심했어요. 하지만 가끔 그가 내게 보여주는 1%의 특별한 순간들 때문에 나는 그 99%의 무관심도 견딜 수 있었어요. 정말 묘한 심리 아닌가요? 인간의 감정이란 게 참 복잡하죠? 이런 남자들은 또한 시간 제한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난 2시간 후에 약속이 있어. 라든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오래 못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태도는 내 시간은 소중하고 제한되어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그 제한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요.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소중한 시간 중 일부를 나와 함께 보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바람기 있는 남자들은 또한 상대방이 만족감을 표현해도 그다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마치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이런 반응이 또다시 상대방의 승부욕을 자극한다고 해요. 다음에는 더 그를 놀라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 공감이 가시나요? 또 다른 특징은 비교예요. 다른 여자들은 이렇게 하더라 라는 식의 발언을 슬쩍 던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발언은 상대방에게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나는 다른 여자들보다 특별하다는 걸 증명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물론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지만 묘하게도 일부 여성들의 경쟁 심리를 자극한다고 해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의 또 다른 행동 패턴은 일방적인 요구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면서도 상대방의 요구에는 잘 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이런 불균형한 관계가 오히려 그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를 자극한다고 해요. 인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어렵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니까요. 중년 남성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래서 내가 항상 너무 잘해주기만 했던 게 문제였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바람기 있는 남자들의 행동 패턴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요. 진정한 관계란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다만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왜 일시적으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상대방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기보다는 적절한 거리감과 자기 가치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바람기 있는 남자들의 행동 패턴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자신감일 거예요. 물론 이걸 이기적으로 변질시키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욕구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잊지 않는 균형. 그게 진정한 매력 아닐까요? 이제는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볼 거예요. 바로 권위적인 주도권 행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이 잠자리에서 보이는 가장 뚜렷한 행동 중 하나는 바로 명령조로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저쪽으로 돌아. 같은 직설적인 지시를 망설임 없이 내리죠. 여성의 의견을 묻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경향이 강해요. 여러분, 이런 행동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여성들이 이런 주도적인 태도에 은근히 끌린다고 해요. 물론 모든 여성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잠자리에서 남성의 주도적인 모습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심리적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현대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은 일상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지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직장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은밀한 시간만큼은 모든 결정과 책임을 잠시 내려놓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행사하는 남성의 모습이 일종의 해방감을 준다는 거죠. 한 30대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평소에는 항상 내가 결정을 내리고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침대 위에서만큼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요. 그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런 심리 이해가 되시나요? 강한 여성일수록 오히려 은밀한 시간에는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은 특히 결정적인 순간에 권위적인 어조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요. 상대방에게 지금 이라든지 참지 마 와 같은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죠. 이런 행동은 평소라면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은밀한 순간에는 오히려 흥분을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조된 상태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지시가 일종의 허락처럼 느껴져서 더 큰 해방감을 줄 수 있거든요. 중년 남성 여러분, 혹시 잠자리에서 너무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계시진 않나요? 물론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적절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저렇게 해볼까?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보다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도 자신감 있게 이끌어가는 태도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세요. 바람기 있는 남자들은 또한 신체적 주도권을 확실히 행사해요. 상대방의 손목을 붙잡는다든지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는다든지 머리카락을 살짝 당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신체적으로도 주도권을 표현하죠. 이런 행동들은 적절한 강도로 이루어질 때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절한 강도예요.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심리학적 현상 중 하나는 제어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면서도 때로는 통제권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모순된 욕구를 가지고 있죠. 특히 일상에서 많은 것을 통제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특별한 순간에는 그 통제권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해요. 바람기 있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심리를 잘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시선이에요. 그들은 상대방과의 관계 중에도 끊임없이 눈을 마주치며 강한 시선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시선은 지금 이 순간 나는 너에게만 집중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일종의 지배력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많은 여성들이 이런 강렬한 눈빛에 매료된다고 하네요. 또한 이런 남자들은 칭찬과 명령을 교묘하게 섞어 사용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정말 예쁜 각도야. 그 표정이 너무 좋아. 그 소리를 더 들려줘. 같은 식으로 칭찬과 지시를 함께 전달하죠. 이런 방식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바람기 있는 남자들은 또한 속도 조절에도 능해요. 때로는 굉장히 느리게, 때로는 매우 빠르게 템포를 바꿔가며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게 만들죠.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상대방의 흥분을 고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항상 같은 패턴, 같은 속도라면 금방 지루해질 수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변화는 긴장감과 기대감을 계속 유지시켜주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주도적인 태도가 침대 밖에서의 행동과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상당히 부드럽고 배려심 많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은밀한 순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차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해요. 평소의 그와 지금의 그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년 남성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이중적인 매력을 발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일상에서는 부드럽고 배려심 많은 신사로 특별한 순간에는 자신감 넘치고 주도적인 모습으로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남성이야말로 진정한 매력남이 아닐까요? 바람기 있는 남자들은 종종 금지된 영역에 대한 도전을 좋아해요. 이건 안 돼 라고 말한 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때로는 그런 경계를 슬쩍 넘어보려는 시도를 하죠. 물론 이건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다면 이런 금지된 영역에 대한 도전이 새로운 흥분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해요. 또한 바람기 있는 남자들은 언어적 자극에도 능해요. 그들은 은밀한 순간에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만한 말들을 정확히 알고 있죠. 때로는 직설적으로, 때로는 은유적으로 언어를 통해 상대방의 감각을 자극하는 데 능숙해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어떤 행동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주도적인 태도가 반드시 상대방의 욕구나 선호도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람기 많은 남자들 중 상당수는 상대방의 반응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능숙하다고 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주도권은 항상 자신이 쥐고 있다는 차이가 있죠. 중년 남성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내 주도권이 약해지는 것 같아.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자신감 있게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유와 경험이 쌓이는 법이에요. 이제 네 번째 특징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바로 관계 후 즉각적인 정서적 단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냉담한 태도가 역설적으로 왜 더 강한 끌림을 만들어내는지 그 심리적 비밀도 함께 살펴볼게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이 잠자리에서 보이는 가장 특징적인 행동 중 하나는 관계가 끝난 직후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갑자기 정서적으로 단절되는 거예요. 잠자리 직후 바로 휴대폰을 확인한다든지 등을 돌려 잠을 청한다든지 아니면 그래, 잘 자 라는 짧은 인사 후 아무런 애정 표현 없이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보이죠. 많은 여성들이 이런 행동에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가장 친밀한 순간을 나눈 직후에 찾아오는 이런 냉담함은 나는 그저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였을 뿐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냉담한 태도가 오히려 일부 여성들로 하여금 더 강한 갈망과 집착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아닌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불러요. 지속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보다 예측할 수 없이 간헐적으로 보상이 주어질 때 더 강한 중독성을 느낀다는 거죠. 카지노의 슬롯머신이 중독성이 강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 가끔씩 예측할 수 없이 큰 보상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더 강한 집착을 느끼게 되거든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심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시간에는 정서적으로 단절된 모습을 보이다가도 가끔씩 예측할 수 없이 깊은 교감과 친밀감을 보여주면 그 순간이 더욱 값지고 특별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다음에는 그가 더 마음을 열어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 그 기대가 더 강한 집착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한 여성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관계 후에 항상 등을 돌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할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그가 나를 꼭 안아주고 깊은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 순간들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져서 나는 그 다음 특별한 순간을 위해 수많은 냉담한 밤들을 참아냈어요. 중년 남성 여러분, 혹시 잠자리 후에 곧바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있으신가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스킨십과 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간단한 애정 표현이나 짧은 대화가 상대방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특히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면 이런 작은 교감의 순간들이 관계의 깊이와 안정감을 더해준답니다. 바람기 많은 남자들의 또 다른 특징적인 행동은 잠자리 후 갑작스러운 주제 전환이에요. 방금 전까지 가장 친밀한 순간을 나누다가도 갑자기 내일 회의 준비해야 하는데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리죠. 이런 급격한 분위기 전환은 상대방에게 방금 전의 모든 친밀감은 그저 연기였을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런 남자들은 관계 후에 신체적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포옹이나 손잡기 같은 가벼운 스킨십도 거부하거나 불편해하죠. 마치 이제 내 몸에서 떨어져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리감이 오히려 그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싶다는 도전의식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대상에 더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이 보이는 이런 정서적 단절은 상대방에게 너는 나를 완전히 가질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것이 오히려 그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는 정복 욕구를 자극한다고 해요. 정말 복잡한 심리 아닌가요? 또 다른 특징은 연락의 불규칙성이에요. 잠자리를 함께한 후 연락이 뚝 끊겼다가 며칠 후 갑자기 다시 연락이 오는 패턴을 보이죠. 이런 불규칙한 연락 패턴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게 만들고 결국 더 강한 집착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오늘은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오히려 더 강한 감정적 연결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바람기 많은 남자들은 또한 감정 표현에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즉, 말로는 정말 특별했어 라고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런 불일치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의 진짜 마음은 뭘까?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고 이 궁금증이 더 깊은 감정적 개입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침대 밖에서의 무관심이에요. 은밀한 순간에는 열정적이고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다가도 일상에서는 마치 남인 것처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죠. 이런 극단적인 차이는 상대방에게는 과연 그의 진짜 모습은 어떤 걸까? 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관계에 빠져들게 된다고 해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정서적 단절이 항상 의도적인 전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남성들은 단순히 감정 표현이 서툴거나 친밀감 이후의 대화나 교감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중년 남성 여러분, 만약 자신이 감정 표현에 서툴다고 느끼신다면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보세요. 관계 후에 상대방의 손을 잡아준다든지 간단한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전한다든지 하는 작은 표현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꼭 길고 깊은 대화가 아니더라도 짧지만 진심 어린 교감의 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바람기 많은 남자들은 또한 미래에 대한 모호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항상 불확실성을 남겨두죠. 이런 불확실성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관계의 미래를 고민하게 만들고 결국 더 깊은 감정적 투자로 이어진다고 해요. 또한 이런 남자들은 의도적인 오해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상대방의 메시지를 읽고도 일부러 답장을 미루거나 만날 약속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이런 오해와 해소의 반복적인 패턴이 상대방의 감정을 계속해서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게 만들고 이 강한 감정적 동요가 오히려 더 깊은 감정적 연결로 이어진다고 해요. 지금부터는 5번째 특징인 다른 여성과의 비교 발언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이 잠자리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행동 중 하나는 예전에 만났던 여자는 이렇게 했어 라는 식의 직접적인 비교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또는 너는 다른 여자들보다 더 소극적이네 와 같은 비교 평가를 슬쩍 던지기도 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비교 발언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 있어요. 가장 친밀한 순간에 다른 여성의 존재를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발언이 일부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더 강한 경쟁심과 증명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자신에게 중요한 영역에서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죠. 바람기 많은 남자들이 던지는 이런 비교 발언은 상대방에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 경쟁 중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것이 내가 최고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어 라는 욕구를 자극한다고 해요. 한 여성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가 이전에 만났던 여자는 이런 걸 정말 잘했어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내가 그 여자보다 더 나은 걸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변했고 결국 그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됐어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은 이런 비교 발언을 할 때 굉장히 교묘한 방식을 사용해요. 직접적으로 전 여자친구는 너보다 더 잘했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와, 넌 정말 대단해.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못하거든. 이라는 식으로 칭찬과 비교를 교묘하게 섞어서 표현하죠. 이런 방식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최소화하면서도 여전히 넌 다른 여자들과 경쟁 중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어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은 또한 모호한 비교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 중에 가장 특별해 와 같은 발언은 얼핏 들으면 큰 칭찬 같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많은 여자를 만났다 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죠. 이런 모호한 표현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연 그가 몇 명의 여자를 만났을까? 그들 중에서 내가 정말 가장 특별한 걸까?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고 이 궁금증이 더 깊은 감정적 개입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또 다른 비교 방식은 신체적 비교예요. 너의 이 부분이 정말 매력적이야. 이런 체형은 처음 봐. 같은 발언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를 다른 여성들과 비교하는 거죠. 이런 발언은 상대방에게 그가 나를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도 동시에 특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중적인 메시지가 상대방의 심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비교 발언이 소유욕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대상에 더 강한 집착을 보인다고 하는데 다른 여성과의 비교는 그는 다른 선택지도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그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는 소유욕을 자극한다고 해요. 복잡한 심리 메커니즘이죠. 바람기 많은 남자들은 또한 비언어적 비교도 사용해요. 길을 걷다가 다른 여성을 슬쩍 쳐다본다든지 친밀한 순간에 갑자기 다른 생각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비언어적 신호가 지금 나와 함께 있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여자가 있을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을 자극해서 상대방이 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은 또한 경험 비교를 자주 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이렇게 특별한 느낌은 처음이야. 와 같은 발언을 통해 과거의 다른 경험들과 현재를 비교하는 거죠. 이런 발언들이 상대방에게 그의 많은 경험 중에서 내가 특별하다 는 느낌을 주면서도 동시에 그는 많은 경험이 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줘요. 이중적인 메시지가 상대방의 호기심과 경쟁심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거죠. 또 다른 비교 전략은 미래 지향적 비교예요. 너 같은 여자를 기다려왔어. 드디어 찾았어. 와 같은 발언을 통해 과거의 모든 여성들이 현재의 상대방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죠. 이런 발언이 상대방에게 특별함을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과거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각인시킨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비교 발언이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희소성의 원칙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 경쟁이 필요한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의 비교 발언은 나는 많은 선택지가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는 거죠. 마지막 장에 도달했네요. 마지막으로 바람기 많은 남자들이 보이는 6번째 특징, 뜨겁고 차가운 극단적 태도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왜 강한 중독성을 만들어내는지 그 심리적 비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기 많은 남자들이 보이는 가장 특징적인 행동 중 하나는 한순간 열정적으로 대하다가 갑자기 무관심해지는 극단적인 태도 변화예요. 오늘은 너밖에 없어 라고 말하며 뜨겁게 달아오르다가 내일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락조차 하지 않는 패턴을 보이죠. 이런 핫앤콜드 패턴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하늘을 나는 듯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었다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듯한 실망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일부 여성들에게는 강한 중독성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간헐적 강화라고 불러요. 지속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보다 예측할 수 없이 간헐적으로 보상이 주어질 때 더 강한 중독성을 느낀다는 거죠. 카지노의 슬롯머신이 중독성이 강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 가끔씩 예측할 수 없이 큰 보상이 주어질 때 사람들은 더 강한 집착을 느끼게 되거든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심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시간에는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다. 가끔씩 예측할 수 없이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쏟아붓는 거죠. 이런 패턴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음에는 그가 또 그런 뜨거운 모습을 보여줄까? 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그 기대감이 더 강한 중독성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상황에 따른 극단적 변화예요. 둘만 있을 때는 엄청나게 애정 표현이 넘치다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그냥 아는 사이인 것처럼 냉담하게 대하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과연 그의 진짜 마음은 어떤 걸까? 라는 끊임없는 의문을 갖게 만들고 이 궁금증이 더 깊은 감정적 개입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또한 이런 남자들은 감정적 요요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폭발적인 고백을 하다가도 다음 순간 우리 관계에 대해 너무 기대하지 마 라는 식으로 감정의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이런 감정적 요요가 상대방을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고 그 불안정함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한 감정적 결속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인지 부조화를 경험할 때 오히려 더 강한 감정적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상반된 메시지나 행동을 경험할 때 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심리적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죠. 바람기 많은 남자들의 핫앤콜드 패턴은 바로 이런 인지 부조화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상대방의 더 깊은 감정적 개입을 유도한다고 해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은 또한 커뮤니케이션에 불일치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는 너를 정말 좋아해 라고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또는 그 반대로 행동은 엄청나게 열정적이면서도 말로는 우리는 그냥 친구야 라고 선을 긋기도 하고요. 이런 불일치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의 진짜 마음은 뭘까?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고 이 궁금증이 더 깊은 탐구로 이어진다는 거죠. 바람기 많은 남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주기적인 사라짐이에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며칠 또는 몇 주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죠. 이런 패턴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항상 불안한 상태로 만들고 그가 언제 다시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게 만든다고 해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주기적인 사라짐이 상대방의 간절함을 더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부재의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항상 곁에 있는 사람보다 가끔씩 사라졌다 나타나는 사람에게 더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내가 그를 잃을 수도 있다. 는 두려움이 오히려 더 강한 애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바람기 많은 남자들은 또한 조건부 애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 라든지 그런 모습일 때 너를 가장 사랑해. 와 같은 식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 애정의 강도를 달리하는 거죠. 이런 조건부 애정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게 만든다고 해요. 또한 이런 남자들은 갑작스러운 열정을 보이기도 해요. 오랫동안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엄청난 열정과 관심을 쏟아붓는 거죠.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상대방에게는 마치 드디어 내가 그의 마음을 얻었구나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이 착각이 더 깊은 감정적 투자로 이어진다고 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핫앤콜드 패턴이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단속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 때문이에요. 유아기 때부터 인간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패턴에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기본적인 심리 메커니즘이 성인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작용한다는 거죠. 얼굴을 가렸다가 까꿍 하고 나타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관심과 애정에 더 강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람기 많은 남자들이 잠자리에서 자주 하는 행동 6가지에 대해 모두 알아봤어요.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여성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왜 일부 여성들에게 강한 매력으로 다가가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도 함께 살펴봤어요. 중요한 점은 이런 행동들이 단기적으로는 상대방의 관심과 집착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란 조작과 전략이 아닌 진실된 소통과 상호 존중 그리고 일관된 애정에서 비롯되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여유가 생긴다는 점 기억하세요. 바람기 있는 남자들의 행동 패턴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그건 자신감과 주도성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용기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진정한 매력으로 빛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더 깊고 더 진실되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네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